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96,000달러 플러스 2%, 나스닥 올해 첫 장 열리고 상승 시작이고요. 이더리움 3,400달러, 리플, 솔라나, 도지 전체 코인들도 약간씩 반등 왔습니다. 이더리움이 4,000불 재도약을 해야지 본격 알트 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주 겨우 3,300달러 횡보하다가 100달러 오른 수준이고요. 나스닥은 올해 첫 장 개장하고 장 초반에는 상승했지만 막바지 테슬라 마이너스 6% 폭락오면서 마이너스로 올해 첫 장 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0.2% 약간 내린 정도로 QQQ 500달러 심리적 마지노선은 지켜주고 있고요. 다음 주 1월 8일 FOMC 회의록과 17일 나올 TSMC 4분기 가이던스 나올 때 코인도 위아래 방향성이 확실해질 듯 합니다. 아직까지는 불정, 단기 조정 가능성이 50대 50으로 여전히 투자자들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부분 홀딩할지 눈치를 보고 있고요. 현재 코인 상황 객관적으로 보려면 테더 도메스가 가장 정확합니다. 4.5% 파란색 대시라인에서 쌍봉 만들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쌍봉 만든다는 것은 알트코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코인 현금화를 더 이상 안 할 것이라는 의미고요. 쌍봉 이후 내려갈 가능성 높고 이러면 알트코인은 약간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검은색 상승 채널 이 정도까지 하락오고 다시 한 번 더 쭉 올라갈 수 있고요. 미국 거시경제 데이터 영향으로 1월 중반까지는 대시라인 검색 라인 여기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쐐기형으로 점점 만들어지다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리플 포함 호재에 있는 코인들 먼저 상승을 하지만 1월 15일 트럼프 당선 이후처럼 테도노미스 쭉 내려버리는 알트코인 큰 상승은 당장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괜히 여기 구간 검색 라인 가깝게 알트코인 매수했다가 다시 상승한다면 손실이 클 수 있겠죠. 비트코인 리플 홀더들 많고 강세이긴 하지만 자코인 투자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21년부터 채널 뚫고 테더노미스 내려온다면 단기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빠르게 방향성 나오기보다는 2-3개월 정도 횡보하는 구간이 훨씬 더 많았고요. 테도노미스 하락은 투자자들이 다시 알트코인 매수를 한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새롭게 취임하는 효과도 있지만 연준의 금리나 매파적인 입장도 한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업비트 거래량을 보면 최소 거래량 아토큰 6억, 피르마 7억, 썬더코인 8억, 히포그랍, 토바코쿤, 디카르고, 아더까지 8억, 10억으로 모두 다 낮아지고 있고요. 11월 100억까지 최소 거래량 찍었다가 다시 6억대 10분의 1 급감을 한 건데 12월 행보장에서도 10억은 찍었었고요. 최대 거래량 역시 리플만 1조 4천억 높은 수준이고 스텔라룸의 비트코인, 도지코인도 5천억, 4천억으로 11월 불장에 비해서 거래량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최대 거래량, 최소 거래량 모두 다 빠지고 있고 업비트 내 중고수도 많기 때문에 미국 금리 상황을 좀 더 유심히 지켜보자고 하는 거죠. 하루 전 손정희의 일본 금융회사 SBI에서 리플 추가 투자했다는 소식이 났는데 가격은 3,600원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오면서 플러스 1%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한국 측면에서 보면 일본 손정희, 쿠팡, 야노자, 엔비디아 등 인지도 높고 투자도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미국에서 보았을 때는 워렌 버핏 비하면 한참 떨어지고 돈 많은 아시아계 투자자일 뿐이고요. 최근 코인 시장은 한국보다 미국 위주이기 때문에 3,500원 위로 빠르게 못 상승한다는 의미는 일부 고래들도 팔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손정희가 2021년까지만 해도 거의 마이다스의 손으로 한국 대통령까지 초청해서 미래 전략 방향성 물어보는 이벤트 있었고 손대는 분야마다 나스닥 상장시키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손정희의 비전펀드 2021년까지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코인 투자에서는 손정희가 유독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리플도 2019년 SEC 소송되기 직전에 투자했다가 4년 홀딩하고 이제서야 2달러 상승을 한 겁니다. 비트코인도 2017년 최고점 투자했다가 19년 폭락에 1,400억 손실받고 22년에도 FTX 투자했다가 파산되면서 1,300억 손실 매우 아팠죠. 유독 코인에서 손정희 손실 많았고 가격이 내릴 때보다 오를 때 투자자들 설득이 더욱 통했는지 유독 고점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때문에 이번 리플도 손정희 SBI 투자로 3,500원 오르긴 했지만 100% 신뢰만 할 수는 없는 지표다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리플이 3,500원 넘어서 2달러 잘 버텨준다면 다음 상승 동력은 나스닥 상장이 될 수 있고요. 24년 작년 10월 트럼프 당선 전에 리플 CEO는 나스닥 상장이 우선
우선순위는 아니다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SC와 소송 중이라서 내실을 좀 더 다진다고 했고요. 10월 당시 누가 대통령 될지도 모르고 SC와 소송도 마무리 안 되는데 IPO는 시기상조였던 거죠. 하지만 1월 트럼프와 새로운 SC장 오고 리플 항소부터 취하해주면 리플 상장과 전체 알트코인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죠. 트럼프가 당선 전부터 코인 세력들 후원을 많이 받았고 코인 이해도 높아서 펌핑 시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신 변동성도 크게 나올 것 같으니까 현금 비중 최소 30% 가지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합니다. 10월 갈링하우스 발언 보면 IPO가 높은 우선순위는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본 조달하기 위해서 상장하지만 리플은 금융적으로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당장에 상장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인수합병을 우선적으로 기업의 규모를 좀 더 키워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리플의 관심도를 보면 트럼프 당선과 갠슬러장 사임으로 인해서 역대 가장 높은 리플의 조회수 기록을 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11월 피크를 찍었고 최근에는 다시 내려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피크를 찍은 이슈는 작은 호재만 나와도 다시 한 번 더 이슈화되면서 투자자들 다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리플이 현재 가격에서 조정온다면 가장 좋은 단타 타이밍 되지만 이대로 상승한다면 좀 더 단타 타이밍 기다려야 될 수가 있고요. 때문에 중경도 이야기 드리는 게 50대 50이다. 혹시나 모를 리스크에 50% 현금을 두고 저점 매수도 기다리지만 단기에 5,000원, 6,000원 갈 가능성도 50% 있기 때문에 다 팔 필요는 없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보다 글로벌에서 리플 관심이 좀 더 높습니다. 한국은 20년 소송되고 코로나19 불장을 최근에도 높아는 졌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볼 수 있고요. 전체 글로벌 리플 유통량의 20%가 한국에서 거래되는데 결국 한국 투자자들 많다고 해서 리플이 안 되는 코인이다 볼 수 없습니다. 한국 투자자들 미국 증시 테슬라 투자를 많이 했듯이 단기적으로 손실도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나스닥 올해 첫 장이 열렸습니다. 마이너스로 종료되었고 히트맵에서 엔비디아 플러스 2% 상승해도 애플이나 테슬라가 빨갛게 마이너스 됐습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판매량 감소하고 할인 판매 들어가면서 주가 하락을 한 거고 테슬라는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 폭발하면서 8명이나 사상 나는 사고가 났고요.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 트럭 폭발한 걸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다 볼 수가 있죠. 거기에 테슬라는 지난해 차량 인도량 179만 대로 전년 대비해서 감소하는 걸로 24년 판매가 23년보다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24년 줄어든 보조금과 연준의 금리 작년 하반기 들어서나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금리적인 영향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이었고요. 혹시라도 트럼프 당선이 되고 일론 머스크 후원이 유효하지 않았다면 테슬라 주가 더욱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이제 취임 시작이고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와 함께 현재 상황 타파하기 위해서 빠르게 돌파구를 잘 듯 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해론하고 공격적으로 나간다면 일론 머스크의 명분은 좀 더 확실해진다. 시장 타이트하게 견제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도 보면 480달러까지 11월 고점 찍었다가 조정오는 단계고요. 380달러 분까지 내려왔는데 2021년 전고점 부근으로 비록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인자지만 테슬라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어닝이 잘 나고 판매량도 증가를 해야 됩니다. 이번 실적에서 솔라시티 에너지 분야에서 테슬라 선방은 했지만 전체적인 판매량 감소는 부정적이었고요. 트럼프까지 당선 안 됐다면 주가 이미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하지만 머스크 다양한 정부 지원 통해서 테슬라 주가도 방어해줄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경찰차가 테슬라 되는 순간 현재 주가도 매우 쌀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